7월 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법원 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PC 하드디스크를 포함한 검찰 요구자료 상당 부분을 이번 주 검찰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앵커 헤드라인은 재판거래, 사법행정권 남용, 검찰 자료 제출 소식입니다. 재판거래 파문 수사 관련 그동안 자료 제출의 범위와 방법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오던 법원과 검찰이 어느 정도 협의를 거의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검찰은 법원행정처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넘겨받을 자료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 PC 하드디스크를 포함해 법관 사찰, 재판거래 의혹 핵심 인물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간부, 심의관들의 PC 하드디스크 등이 포함됐습니다. 넘겨받을 방식은 아직 최종 합의가 덜 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법원이 PC 실물 자체를 넘겨주는 방식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검찰은 하드디스크 원본을 이미징 기법으로 통째로 복사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법원 제출 파일 410개가 아닌 PC 전체 자료를 다 들여다봐야 한다며 법원을 압박해왔고 법원은 재판 거래와 무관한 파일들까지 다 넘겨줄 수는 없다며 힘겨루기를 해왔는데 일단 무게 추는 검찰로 기운 모양새입니다.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했던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에 대한 법원의 뒷조사, 국회 로비, 변협 압박 등 새로운 의혹들이 연일 터져 나오면서 법원이 더 버틸 명분을 잃은 모양새입니다. 법원은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이후 양 대법원장이 쓰던 PC를 강력한 자력으로 저장장치 속 데이터를 삭제하는 이른바 디가우징 방식으로 자료를 다 삭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퇴임하면 원래 그렇게 하는 게 관행이라는 게 법원 설명이었습니다. 검찰이 달라고 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PC 줘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PC 하드디스크는 일단 검찰 손으로 넘어가게 됐고 검찰은 디가우징으로 삭제된 자료들을 복구해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검찰은 PC 하드디스크 외에도 관용 차량, 업무 추진비 이용 내역, 이메일, 메신저, 송수신 정보 등도 이미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퇴임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PC를 디가우징으로 삭제하는 게 법원 관례였다 해도 법관 사찰, 재판거래,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PC들을 그렇게 곧대로 곧바로 삭제해야 했는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오해사기 딱 좋을 일을 그렇게 서둘러 해야 했는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관련 자료를 한 차례 넘겨받더라도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료는 법원에 추가로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끝까지 안 주고 버틸 수도 없고 순순히 달라는 것 다 주기도 그렇고 법원 모양새가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앵커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서울 서부지법에선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차기 유력 대권주자에서 성폭행 피고인으로 추락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재판에 대한 단상입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김정래 기자입니다. 2017년 4월 장미대선 민주당 경선.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누르고 2위를 차지하며 차기 대권주자로서 위상을 확고히 합니다. 그러나 영광과 미래도 잠시, 불과 1년 만에 안희정의 세상은 천지가 뒤바뀝니다. 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사냥꾼 같았다. 어제 열린 안 전 지사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이 한 말입니다.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라는 게 검찰 공소 사실입니다. 그렇게 안희정의 현실은 차기 대권주자에서 성범죄 피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안희정의 과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희정의 세상에 성범죄는 없었습니다. 그 반대였습니다. 최근 확산 중인 미투 운동은 남성 중심적 성차별 문화를 극복하는 과정이다.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할 민주주의의 마지막 과제이며 모두가 인권 실현에 힘을 모아야 한다. 지난 3월 5일 오전 충남도청 직원 만남의 날 행사에서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가 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충남도청 직원, 안희정 충남지사, 김지은 정무비서로부터 세상을 뒤흔드는 폭로가 터져 나옵니다. 8개월간 4차례 성폭행이 있었다. 미투 와중에도 성폭행은 계속됐다는, 안희정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폭로입니다. 안희정의 발언과 김지은의 발언을 엇대보면 이렇습니다. 2013년 안희정 지사는 충남도 개최 여성대회에서 여성이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합니다. 안 지사의 기분을 거스르는 건 안 되는 일이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한 게 최대한의 의사 표현이었다. 김지은 씨가 말한 성폭행에 정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여성주의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주의가 반쪽짜리 남자 중심의 인간주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2016년 안희정 지사가 허핑턴 포스트에 밝힌 본인의 여성관입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이후에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김지은 씨가 밝힌 폭로의 이유입니다. 김지은 씨에게 안희정은 거스를 수 없는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다. 안희정 전 지사가 3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말입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 안희정 전 지사가 3월 19일 검찰에 출석하며 한 말입니다. 불과 13일 만에 180도 바뀐 입장. 어느 쪽의 말이 진짜 안희정의 진실의 말일까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성폭행 범죄자일까요? 아니면 어떤 면에선 불륜사생활 폭로의 피해자일까요?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안희정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김정래입니다. 법조 출입기자가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상당이라는 단어입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 상당성이 인정된다, 이런 식의 표현인데요. 요즘 유행하는 법정 드라마에서도 심심찮게 등장하는 상당하다는 표현, 상당하다. 어렴풋이 감은 오는데 정확히는 어떤 뜻일까요?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장한지 기자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이렇습니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도 비슷합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가 그것입니다.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 시민들은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까요? 상당성이 어떤 말 같으세요? 상당성이 인정된다? 이유가 있다. 그런 거 아닌가요? 좀 당연하다? 좀 이런 느낌 되지 않을까요? 구속이 어느 정도는 좀 보장이 된다. 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일단 국어사전에서 상당성을 검색하면 상당이라는 단어는 여럿 나오지만 법원에서 쓰는 것 같은 상당성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전에도 없는 단어인 셈입니다. 다시 국어사전에서 상당하다는 단어를 검색하면 형용사로는 크게 두 가지 뜻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에 가깝거나 알맞다나 꽤 많거나 높다 정도의 뜻입니다. 전자는 능력에 상당한 대우를 받다, 후자는 상당한 시간이 든다 정도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즉 상당하다는 알맞다와 꽤 많다라는 중의적인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기에 상당하다는 동사로는 무엇에 해당하다, 해당하는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얼추 잡아도 한 단어에 세 가지 서로 다른 뜻이 있는 겁니다. 실제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 할 때 상당하다는 알맞다, 즉 적합하다 정도의 뜻의 상당하답니다.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와 구속하는 게 맞다, 구속하는 게 적합하다, 문법적으로나 뜻 전달 측면에서나 뒤의 표현이 훨씬 쉽고 명확합니다. 상당하다라는 말이 일상생활에서 매우 많다, 그는 상당한 재력가다, 뭐 이런 식으로 매우 많다는 쪽으로 쓰잖아요. 법률적으로는 많다는 뜻이 아니라 적합하다, 합당하다, 그런 쪽으로.
문제는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진 상당이라는 단어가 우리 법전 곳곳에서 말 그대로 전가의 보도처럼 남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민법만 봐도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 이곳저곳에 등장합니다. 전자의 상당한은 적합한으로 후자의 상당한은 충분한으로 바꾸면 훨씬 뜻이 분명해집니다. 그런데도 그냥 관행적으로 법전에서든 판결에서든 상당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많고 적은 의미가 아니라 타당하다, 적절하다, 정당하다 이제 이런 의미로서의 상당성인 거죠. 구속을 함이 상당하다라는 이제 법률가 특유의 표현에서 이제 그럴 경우에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라는 식으로. 우리 법전 여기저기서 실제 재판과 판결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두루 쓰이지만 실제는 그 뜻이 불명확하고 모호한 법률 용어 상당하다. 정확한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장한지입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본조사를 권고했습니다.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고 장자영 씨 사건 먼저 어떤 사건인지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 2009년 3월에 당시 신인 배우였던 장자연 씨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이 조선일보 사주 관계자 등 언론계, 재계, 금융계 유력 인사들에 대한 성접대 강요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네. 장자연 씨는 당시에 일기와 메모 형식의 유서 여러 통을 남겼는데요. 네. 나를 노리개 삼아 오라, 가라, 벗어라. 나를 노리개 취급하고 사기치고 내 몸을 빼앗았다. 소속사 사장을 지칭하며 김 사장 아는 사람들은 모두가 악마, 악마들이야. 악마들, 그것도 완전 미친 악마 그런 거 등의 내용이 유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네, 당시 경찰에서 특별수사팀까지 꾸려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끝났죠? 네, 한마디로 전형적인 용도삼이 수사로 끝났습니다. 네. 당시 성접대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인사들 상당수는 아예 조사 자체를 받지 않은 일도 비일비재했는데요. 네. 결국 경찰은 이 성접대 수사선상에 올렸던 17명 중에서 5명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네. 검찰에 송치를 했고 그나마 검찰은 단 한 명도 기소를 하지 않고 네. 그대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소돼 재판까지 간 사람은 이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단 2명이고요. 그나마도 강요 등 혐의로 기소가 됐고 이 성접대나 성범죄 얘기는 쑥 빠졌습니다. 뭐 성접대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건데 성접대를 받은 사람은 없었다는 게 결론이네요. 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수사 축소 은폐나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다시 들여다보게 된 배경이자 이유이기도 한데요. 네. 그동안 고 장자연 씨 사건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었고 이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네.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 넘게 동참을 하는 등 이 사회적 반향과 재수사 요구가 컸습니다. 네. 또 검찰이 최근 장자연 씨 성접대 관련 사건 당시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에 대한 재수사를 벌여서 이 조 씨를 기소해 재판에 넘긴 것도 이번 검찰 과거사의 본조사 권고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 기소? 이건 또 뭔가요? 네, 이 술 접대 자리에서 이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가 당시 장자연 씨를 성추행했다는 혐의인데요. 네. 이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그 다른 동료 여배우가 그 술자리 좌석 배치도까지 그려가면서 구체적으로 이 조 씨의 성추행 행위를 검찰에 진술을 한 건데요. 네. 이 술 접대 자리 고 장자연 씨의 자리는 테이블 위였다고 합니다. 네. 9년 전 경찰 조사 당시에도 이 동료 여배우는 비슷한 내용으로 진술을 했었지만 사건이 덮이는 걸 보고 무서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당시에? 이게 오비락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전 조선일보 기자 조 씨의 경우에는 부인이 검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시 수사 경찰 입에서는 조 씨 아내가 검사라서 수사가 어려웠고 또 소환을 요구해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했다고도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는 빙산의 일각이고 또 연루된 사람들이 이른바 센 사람들이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눈치를 본 거 아니냐, 또 외압에 굴복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과 논란도 있습니다. 네, 뭐 검찰 과거사위의 본조사 권고 결정은 이런 배경이랑 맥락에서 나온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이유에서든 수사가 미진했다는 건데요. 네. 검찰 과거사위는 일관성이 있는 핵심 목격자 진술을 배척한 채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 증거 판단에 미흡한 점이 있고 수사 미진에 해당한다고 본조사 권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검찰 과거사위 본조사 권고에 따른 검찰 본조사의 핵심은 실제 성접대가 있었는지, 또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미진했는지, 또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등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 수사 미진, 조사 과정 등의 범죄 혐의가 나오더라도 사건이 최소 9년 전에 벌어진 네. 일들이기 때문에 이 웬만한 성범죄 공소시효는 만료가 됐거나 아직 이제 완성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관련자 처벌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서영 변호사 말 한번 들어보시죠. 네.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아서 네. 이 사건이 이미 시일이 많이 경과하기도 한데다가 당사자가 사망한 사건이라서 네. 조금 추가적인 증거가 모여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뭐 처벌도 처벌이지만 그 장자연 씨 사건, 장자연 리스트 실체, 뭐 사건이 덮여졌다면 누가 어떤 세력들이 사건을 덮었는지 이번에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어제 열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공판에서 안 전 지사를 지칭해 덫을 놓은 사냥꾼이라고 발언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사용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오늘 사과는 안 전 지사 측의 항의는 없었지만 검찰 상층부 지적에 따른 겁니다. 국가정보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오늘 공판 준비 기일에서 원 전 원장 측은 청와대 예산 지원이었을 뿐 뇌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오늘 김강성 씨 부인 서예순 씨가 김 씨를 살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고발 뉴스 이상호 기자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 자료 없는 명예훼손이라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내일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전문직 여성의 직장 내 성폭력을 주제로 간담회를 엽니다. 간담회에서는 전문직 여성의 직장 내 성폭력 실태 조사와 심층 면담 결과가 공개됩니다. 7월 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